안녕하세요, 명한의사입니다. 피부질환을 진료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이 피부질환이 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거든요. 사실 진단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사실 피부질환은 진단이 굉장히 쉽거든요. 딱 봐서 3초 안에 모르면 사실은 진단을 못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딱 보면 대부분 알 수 있어요. 정말 어려운 건 치료와 관리겠죠. 그런데 이 딱 봐서 진단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병인을 알면 진단이 굉장히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병인에 따라서 그 피부 질환의 모양이 다르고 부위가 다르고 그죠? 발생 원인이 다르고 양상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원인을 알면 증상 자체의 진단까지도 굉장히 쉽게 되는 그런 양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피부 질환이 가는 길, 습진이 가는 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습진이 가는 길, 습진은 사실 대부분 4가지 정도의 캐테고리를 나눈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장 흔한 게 이제 아토피 피부염, 그리고 얼굴에서는 지루성 피부염, 몸에서는 화폐상 습진, 그리고 흔히 접촉성 피부염이라고 해서 알러지 반응에서 피부가 생기는 거라고 그랬죠. 이런 경우들로 4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피부 질환은 가는 길이 달라요. 그 길만 알면 사실 진단은 굉장히 쉽거든요. 안 보고도 알 수 있어요. 보통 제가 이제 댓글 같은 데를 읽어보면 뭐 어떻게 생겼어요 라고 댓글을 읽자마자 진단이 나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병의 히스토리를 알면 대부분 이런 과정을 거쳤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토피 피부염을 한번 들어볼게요. 아토피가 가는 길, 어떤 길이냐면 대부분 아토피 비염은 신생아 습진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랬죠. 어린 시절 그저 흔히 얘기하는 태열이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태열은 좋은 용어는 아니죠. 엄마 뱃속에서부터 병이 생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엄마 책임도 아니고 그냥 신생아 습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생아기에 생기는 피부염이죠. 그죠? 누구나 습진은 생길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신생아 때 생기는 건데 신생아 습진이 생기게 되면 그 습진 부위로 인해서 알레르기가 감작된다 그랬죠. 그래서 음식물 알레르기, 호흡기 알레르기 이런 것들이 감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알레르기 수치가 급격하게 높아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알레르기 플러스 만성 습진의 길로 가게 되는데 아토피는 아토피화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 신생아 습진이 생겼는데 그게 피부염이 낫지 않고 계속 열린 상처로 되면 그게 바로 점점 아토피 체질로 되는 거죠.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이 만성화되는 길을 거쳐가는 거죠.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렸을 때 아토피가 있었는지입니다. 어렸을 때 습진이 있었어요. 그러면 아토피 피부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보통 1-2살 사이에 아토피 피부염이 있었다. 그러면 아토피 피부염이 있었던 과거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성인이 되면서 갑자기 피부염이 생겼어요. 그런 경우는 아토피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는 성장하면서 낫는 경우들이 좀 많죠. 그런데 성인이 돼서 다시 재발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때 아토피의 과거력이 있는지가 꼭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토피 피부염은 알레르기성 만성 습진이라 그랬죠. 알레르기와 잘 침투하는 부위가 어디겠어요? 접히는 부위라 그랬죠.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은 접히는 목 같은 경우나 그죠? 팔 내측, 오금 부위에 잘 생기고 그리고 눈 주변에 많이 생긴다 그랬죠. 대부분 피부가 얇은 부위 그리고 피부가 뜨거운 부위라 그랬죠.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은 특정 부위에 발생하는 양상만 보면 돼요. 오늘도 환자분이 오셨는데 목에 그죠? 피부염이 심하세요. 근데 이게 아토피인지 화폐상 습진인지를 모른다라고 생각하셨어요. 피부과에서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딱 보자마자 아토피입니다. 보통 목 옆에 주로 생기는 경우들은 사실 특징적인 양상인데 접히는 주름 조직에 많이 생기거든요. 이런 경우는 아토피 피부염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 아토피 있었어요? 물어보니까 아토피 있었대요. 그럼 아토피 피부염이죠. 그래서 진단 자체는 굉장히 심플한 과정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화폐상 습진입니다. 화폐상 습진은 정말 특이한 병입니다. 뭐냐면 아주 어린 시기에 발생하는 경우들은 드물어요. 보통 제가 이제 본 경우가 보통 초등학교 한 1, 2학년 정도 이후 환자분들만 보거든요. 그런데 성인이 굉장히 많고 아이들은 굉장히 적은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아토피 피부염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화폐상 습진이 잘 생기지 않는 그런 특징이죠. 그래서 아토피의 길로 가는 경우들이 많고 아이들 중에서 아토피의 길로 가지 않고 화폐상 습진의 길로 가는 경우는 신생아 습진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주 1-2살 때 아토피가 없었는데 갑자기 초등학교 1, 2학년 때 갑자기 피부에 염증이 생기는데 피부염의 양상이죠. 그런데 아토피와는 조금 달라요. 어떤 양상이냐면 수포들이 잡히죠. 그래서 모기 물린 것처럼 1-2개씩 생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갑자기 이유 없이 생겨. 그래서 모기 물렸냐? 벌레 물렸나? 이렇게 의심하는 경우들이 많은 게 화폐상 습진이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어린 나이에는 잘 안 생기고 나이가 많아서 생기는 경우들이 많죠. 보통 20대 이후에 생기는 경우들이
가장 흔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생기냐면 생뚱맞게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모기 물린 것처럼 툭툭툭 생깁니다. 보통 어디에 부위에 생기냐면 팔 이런데, 그 다음에 정강이 부위에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화폐상습진의 원인은 뭐라 해서 체액정체라고 했죠. 체액정체. 부종이랑 비슷하다 그랬죠. 그래서 잘 붙는 부위에 생깁니다. 그래서 손등 부위, 우리가 흔히 부종 생기면 손이 붙죠. 손등, 발등, 정강이, 이런 부위, 그죠? 체위성 부종이라 해서 다리가 퉁퉁 붙잖아요. 이런 부위에 주로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토피처럼 접히는 부위에는 거의 잘 안 생깁니다. 물론 심한 경우에는 생길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손등, 팔, 그죠? 정강이 부위에 주로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특이한 습진이 뭐냐면 지루성 피부염이죠. 지루성 피부염은 아이들 같은 경우 신생아 때 그죠, 머리에 그죠, 떡이 지는 경우들이 많아. 육아라고 해서 생기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건 대체적으로 자연적으로 회복이 돼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루성 피부염이 거의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로 생기는 게 이제 사춘기 때 그죠, 성장이 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죠. 호르몬에 의해서 이제 균형이 깨지면서 여드름이 많이 날 나이에 지루성 피부염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보통 이제 얼굴이 불구스름하면서 그죠, 머리에서 기름이 많이 분비되고 모낭염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머리에 비듬이 많이 생기는 경우들이 이제 지루성 피부염의 초기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물어보면 어렸을 때도 중고등학교 때 얼굴이 붉었어요라고 하는 경우가 지루성 피부염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 같은 경우는 보통 중고등학교 때 약하게 생기는 경우들이 많고, 그게 성인이 되면서 점차 만성화되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중고등학교 시기는 사실 잘 모르죠. 진단을 그렇게 내리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늘상 얘기했지만 지루성 피부염의 초기형 양상은 얼굴이 붉어지면서 머리에 비듬이 생기는 양상이라고 했죠. 이게 바로 초기 형태인데 대부분 진단을 잘 못 받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성인기, 그죠, 20살 이후에서 주로 발생을 하죠. 그래서 피부염이 생기면서 얼굴이 붉어지면서 얼굴이 여드름 같은 게 나거나 이런 구진형 타입, 그리고 얼굴에 습진이 생기는 그죠, 아토피 같은 형태로 보이는 습진형 타입, 그리고 얼굴이 붉어지는 홍조형 타입, 이런 형태다. 아니면 모낭염이 생기는 감염형 타입이 발생한다 그랬죠. 그리고 머리 같은 경우도 이제 머리가 이제 비듬이 많이 생기거나 머리에 각질이 많이 생기고 진물이 나는 형태들, 이런 형태들이 결합되는 게 지루성 피부염이라 했죠. 그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열대사 장애라고 했죠. 열에 의해서 발생을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얼굴과 머리를 중심으로 생기죠.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은 그저 몸에 있다 하더라도 먼저 낫는 부위는 몸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낫는 특징을 보이는 게 지루성 피부염. 그래서 얼굴과 머리가 가장 늦게 낫는 그런 피부염이다라고 얘기했죠. 이상의 피부 질환을 보셨던 것처럼 그죠, 아토피 피부염은 아토피의 길을 가고, 화폐상습진은 화폐상습진의 길을 가고, 지루성 피부염 지루성 피부염의 길을 갑니다. 그 길을 가는 이유는 뭐냐면 병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알레르기를 낀 만성습진이니까 만성습진의 양상인데 알레르기가 잘 생기는 부위에 주로 발생을 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알레르기에 취약한 어린아이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알레르기는 성장을 하면서 조금씩 극복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많이 생기고, 성인기에는 성인 아토피로 완고한 형태, 그래서 두 가지 형태가 존재하는 거겠죠. 그리고 화폐상습진 같은 경우 이제 체액정체라고 했죠. 그죠? 부종과 비슷한 체액정체에 의해서 만성습진과 결합된 거기 때문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잘 안 생기고, 성인이 되는 경우에 갑자기 뜬금없이 생기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발생 부위는 이런데 부종이 잘 생기는 부위에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루성 피부염 같은 경우는 열대사 장애에 의해서 발생하는 건데 만성습진이라고 했죠. 그래서 열이 자주 발생하는 얼굴 부위에 지루성 피부염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열이 생기는 경우 보통 사춘기 이하에서 많이 생기니까 사춘기 이후에 그저 초기 형태가 많아서 얼굴이 붉어지거나 머리에 기름이 많이 끼는 형태들을 많이 보이게 되고, 증상 자체가 심해지는 경우는 그저 성인기 20살 이후에 그저 열이 막 많이 생기는,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은, 술을 많이 먹는 그런 연령대에서 갑자기 얼굴 쪽이나 머리 쪽에 증상이 뻥하고 심해지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묘한 의사에게 궁금한 것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빠이.